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시댁이 없는 여자입니다.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더 이상 시댁과 교류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도 제 뜻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도 시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밝고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들으며 사는 저이지만 아니다 싶을 땐 칼 같은 면모도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셨는데 제가 꾸역꾸역 며느리 자리 지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인연을 끊은 것이죠. 제가 무슨 연유로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것인지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토지 부동산 관련한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업무량도 몹시 많고 불편한 분위기의 회사였습니다. 꾸역꾸역 5년 정도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연봉은 나쁘지 않았지만 다니는 내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이 일이 저랑 적성에도 안 맞는다는 걸 매일 느끼며 억지로 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동안 회사 내부에도 몇 차례의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불면증도 심해지고 예민해지고 살은 자꾸 빠지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겪게 되었죠. 밝고 명랑하던 제가 회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하니 부모님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집에서 한동안 쉬게 되었어요. 5년이나 다녔지만 같은 일을 또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집에서 취업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나름 이것저것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 철거 사업을 함께 하시는데요. 폐업을 한 식당에 가서 집기들을 싸게 받아오고 세척 및 재정비를 해서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하는 일이에요. 예전부터 하셨고 저도 바쁠 때나 방학 때는 한 번씩 가서 일을 도왔었죠. 그맘때 퇴사 후 집에서 지내면서 놀면 뭐하나 부모님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생각했고 그때부터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몸도 제법 쓰는 일이고 사장님들과 흥정도 해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그 일이 재밌고 괜찮았습니다. 제 성격이 좀 유들유들한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인지 사장님들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중고 주방 집기들을 세척하고 새 단장하는 일도 보람되고 재밌었어요. 새로운 곳에 취업하기 전까지만 부모님 일을 돕자 생각하며 일을 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취업 준비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하자고요. 제가 사장님들도 잘 대하고 일도 빠릿빠릿 야무지게 잘하는 것 같답니다. 이 일이 수요가 꾸준해서 밥 굽는 일은 없을 거고 또 수익도 나쁘지 않은 거 알지 않느냐며 굳이 회사 다니고 사무직 일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밑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엄마 아빠는 제가 그냥 회사로 출근하고 사무직 일 하는 걸 원하셨어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 거다 보니 저는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녔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일이고 또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전에 회사 생활할 때처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거나 힘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일을 하게 되었고 보람차게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러던 도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보고 뭐하냐고 물어서 명함도 한 장씩 나눠주고 주변에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고집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넉살 있게 홍보도 했죠. 한 친구는 식당 철거 사업하는 게 돈이 꽤 된다는데 자기도 끼워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창 중 한 명인 민호가 제 명함을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장난을 쳤죠. 내 명함은 왜 그렇게 빤히 보는데? 너도 뭐 창업할 거야? 번듯한 대기업 다닌다면서. 아, 그냥 네 명함이라서 한번 본 거야. 하면서 민호는 명함을 잘 챙기더라고요. 넌 여전하다. 씩씩하고 명랑하고. 근데 나도 한동안은 우울했었어. 전 회사 다닐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도 지금은 밝아 보여서 좋아. 나는 예전부터 네가 밝아서 참 좋더라. 좋아 보여? 그럼 네가 데리고 살던가. 저는 장난을 쳤고 다른 친구들은 와하하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가벼운 장난을 잘 쳤거든요. 그런데 웃고 넘기거나 내가 미쳤냐며 손사래를 칠 줄 알았던 민호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민호더러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며 진짜 연지 데리고 살라는 줄 알았나 보다라며 장난을 더 쳤죠. 그날은 그냥 웃으며 동창 모임을 끝냈는데 그 후 민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 외근 왔다고 한번 보자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하다가 와서 목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왔죠. 민호는 일 때문에 이 근처에 올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오면 한 번씩 연락해도 되느냐 물었고 저는 친구인데 당연하다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라고 내가 철거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거 아니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웃으며 그랬죠. 그날 이후 민호는 꽤나 자주 놀러왔고 저도 스케줄이 맞으면 종종 봤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민호는 저를 계속 좋아했었고 동창 모임도 제가 온다고 해서 온 거라고 하더군요. 외근도 일부러 저 때문에 자기가 자진해서 온 거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기도 하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인물도 나쁘지 않고 학교도 좋은데 나왔던 데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형은 대학교 교수 준비하는 강사라고 했고 형수는 치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없는데 원래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다고 하고요. 집안으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인데 제가 좋다고 수줍게 다가오니 놀라우면서도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데이트를 끝내고 제가 민호를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 민호가 찾아왔고 데이트를 한 후 헤어지기로 했거든요. 보통은 민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날은 제가 특별히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민호 집 근처에 가게 되었어요. 민호가 어머님이랑 살고 있다는 집은 평수가 큰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헤어지기 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 민호야! 하고 누가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민호 어머님이셨죠. 저는 놀라서 인사를 꾸벅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웬 여자랑 서 있으니까 좀 놀라신 눈치였고 민호는 바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일하다가 민호를 만난 거라서 옷차림이 좀 그랬어요. 검은 티에 청바지, 좀 두터운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옷에는 먼지가 좀 묻어서 지저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머님을 갑자기 보게 될 줄 알았다면 옷에 신경을 썼겠지만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오래된 앤틱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취향이 고상하고 우아하신 편 같았죠. 널찍하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차를 한 잔 주셨고 앉아있는 저를 가만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민호 여자친구라고요? 네, 옷차림이 자유분방하네. 나이는 몇이에요? 아, 저 민호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민호랑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29? 네.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 철거 사업이라고 폐업한 식당 가서 집기들 사오고 중고로 다시 판매하고 그런 일이에요. 저는 해맑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못 들은 거라도 들은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아, 철거? 그런 일이에요? 네. 보통 여자들이 잘 안 하는 일 아닌가? 아, 부모님이 하시니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얘기했더니 어머님은 표정이 또 안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민호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더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나 보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멋쩍어서 어색하게 웃었죠. 어머님은 그 뒤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하고도 차가운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차 한잔 마시고 잘 마셨다며 인사드리고 나왔죠. 집에 돌아오는데 저를 보는 어머님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 뒤에 남친에게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저에 대해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신 눈치였는데 정작 남친에게는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하니 의외였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친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어머님은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선자리를 알아와 주신 모양인데 남친은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선을 왜 봐야 되느냐며 선자리 안 나간다고 어머님과 다투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아, 역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구나 알게 되었죠. 게다가 그 후 어머님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민호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를 만나는 게 시간 낭비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친도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왔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저를 만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셔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비교하긴 그렇지만 첫째 며느리는 치과 의사다. 민호 형은 석사 출신이고 현재는 대학교 강사지만 곧 대학 교수가 될 몸이다. 민호도 대기업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런 집에 저라는 사람이 어울리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고 했고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자고도 했어요. 부모님 밑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수입도 나쁘지 않고 내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취급받으며 너랑 결혼할 이유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남친이 오히려 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자기 엄마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해서 어머님이 설령 저를 허락하신다고 해도 제가 남친하고 결혼할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데도 남친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엄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매달렸어요. 남친은 저에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고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도 결국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돌렸죠. 여차저차 남친은 어머님을 설득시켰고 저희는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그렇게 딸리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남친네 식구들이 직업은 좋지만 희한하게 돈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버님은 학력은 높지만 불안정한 시간 강사로 일을 하셔서 돈이 별로 없으셨고 큰형님도 치과 의사고 개원이지만 치과가 정말 장사가 안 되고 맨날 파리만 날린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남친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나 취업 자체도 비교적 늦게 한 편이고 또 그나마 모은 돈은 주식으로 날려먹은 탓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살고 있던 그 큰 집도 사실 전세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자가였는데 큰형님 치과 내줄 때 집 팔아서 돈 보태주고 전세로 전환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따로 일을 안 하시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 야금야금 깎아먹었고 그 집 전세금 말고는 따로 어머님이 갖고 계신 재산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돈은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과거 회사 다닐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도 꽤 됐고 부모님 철거 사업 일 같이 하면서 그 후로 모은 돈도 꽤 됐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사업이 잘 돼서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편이고요. 한마디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력만 보자면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남친과 제가 살 신혼집도 남친 목 없이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제가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이 모자란 거 합쳐주셔서 대출 하나 없는 순수한 제 집이었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제가 대출 하나 없이 집을 아예 해온 건데도 어머님은 저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참 그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 빈정상하는 것은 시댁에 갈 때였어요. 어머님은 자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쁘다고 잘 안 부르시면서 저와 남편은 곧잘 부르셨어요. 특히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셨죠.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부르기는 자주 부르신 겁니다. 만만했겠죠, 제가. 시댁에는 제사가 많았는데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거의 저만 시키셨습니다. 너네 형님은 치과 운영한다고 바쁘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치과 진짜 장사 안 되고 환자도 없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한데 뭐가 그렇게 바쁜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은 집안 행사나 허드렛 일 할 때는 꼭 저만 부르셨습니다. 음식 준비 같은 건 다 저 시키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나중에 와서 얼굴만 빼꼼 비추는 게 다였죠. 마치 힘들고 고된 일은 다 제가 해야 되고 형님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과거 어머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면서 형님의 치과 개원을 도와주시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정작 형님은 어머님에게 별로 고마운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애초에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갔으면 더 좋은 목에다가 치과를 차려줬을 텐데 목이 안 좋아서 치과도 잘 안 되는 거다. 우리 시댁이 돈도 없고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내 치과도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그런 볼멘 소리를 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됐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사는 집까지 팔아서 치과 차리는데 보태준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만만 많다는 게요. 형님은 시댁에 와도 늘 불퉁한 얼굴이었고 구태여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늘 불만이 많이 보이는 얼굴이었고 어머님 말에 어쩔 땐 대꾸도 잘 안 했어요. 아니면 거의 단답으로만 대답하고요. 형님이 은근하게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느껴졌는데도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저 형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우리 아들은 대학 교수고 며느리는 치과 의사다 라는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 자랑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우고 싶어 하셨어요. 심지어 한 번은 집에 TV 고치러 온 수리기사님한테도 큰아들은 교수고 큰 며느리는 치과 의사다 라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보고 집에 수리기사 오니까 같이 좀 있게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셔서 저도 일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갔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어머님이 수리기사님에게 자랑을 하고 계셨던 거죠. 치과 갈 일 있으면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치과 한번 가봐요. 실력도 좋고 가격도 딴 데보다 싸. 보통은 어머님이 자랑을 하셔도 대충 들으시는데 그 수리기사님은 성격이 좋으신지 어머님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으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아, 저분이 며느리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표정을 확 굳더니 내가 말한 건 제 아니고요. 우리 며느리는 지금 치과에 있죠. 병원을 어떻게 비워요? 그리고 딱 봐도 제가 의사처럼 보여요?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TV 수리기사님 드리려고 주스 들고 오다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수리기사님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럼 따님이세요?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쟤도 뭐 며느리긴 한데 둘째. 아, 그러시구나. 둘째 며느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질문 듣자마자 일 안 해요. 집에 있어요. 가정주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하는데 제 일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저렇게 말하시는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속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에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아까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그럼 첫째 며느리는 치과 의사라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철거 노가다 한다고 얘기하란 말이야? 쪽팔리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일을 의도적으로 비하하시고 쪽팔리다고까지 표현하시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일이 어때서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저는 어머님의 태도와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제 일 하면서 어른들 만날 일이 많은데 보통 어른들은 제가 싹싹하고 성격이 좋다며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성격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어머님에게도 애교 있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고 이런저런 선물도 해드리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 챙겨드리고 제 딴에는 애살 있게 노력을 한 거였어요. 어머님과 잘 지내려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무슨 노력을 하는지는 하나도 안 보시고 그저 저를 비하하고 창피해하시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드리는 100만원짜리 코트보다 형님이 드리는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더 애지중지하고 자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결혼 반대하시다가 허락해 주셨으니 그만큼 잘해야겠다.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다는 생각에 노력했는데요. 그런 일이 차츰 쌓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분도 너무 상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고기와 낫시 취급하고 저는 막 부려도 되는 무술이 취급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부르셔도 꼭 중요한 일 아니면 안 갔고 어머님께 너무 잘하려고 나 혼자 노력할 필요는 없겠다. 그저 기본만 하자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또 그거대로 섭섭하다며 저희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하소연을 하셨죠. 네 처는 초반에는 잘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고 뭐고 무시한다며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셨대요. 첫째 며느리인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섭섭한 게 전혀 없으시고 그저 저한테만 섭섭한 게 많으셨죠. 저희 남편도 제가 많이 노력했지만 어머님이 저를 계속 무시한다는 걸 알았기에 오히려 어머님에게 뭐라고 하고 제 편을 들었지만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도 안 알아주고 무시를 일삼는데 일방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싶겠나요. 그래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사도 챙기고 도리도 했습니다. 안부 전화도 나름 드리고 좋아하시는 식품 같은 것도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챙겨드렸고요. 한마디로 며느리로서 뭘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던 어느 날 또 제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또 늦게 오셔서 절만했죠.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어머님이 내가 며느리들 주려고 선물 하나씩 큰맘 먹고 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물? 의아했죠.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종이가방 2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종이가방에는 명품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남편도 웃으면서 오, 엄마가 웬일이셔? 뭐가 웬일이야.
선물인데 아무거나 해서 되겠니? 자, 하나씩 해라. 하면서 종이 상자 2개를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나한테도 선물을 다 주시네 싶어서 괜스레 감동을 받고 둘 중 하나를 챙기려는데 갑자기 어머님 눈이 희번뜩 하더니 아, 잠깐만 하고는 제가 챙긴 종이 상자 안을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아, 둘째 거는 이거다. 디자인이 좀 달라. 내가 너네한테 맞는 걸로 골랐거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생각하면서 바닥에 놓여진 다른 종이 상자를 챙겨왔죠. 저는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라 괜스레 기쁜데 형님은 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 봐라, 뭔지. 그렇게 형님과 저는 상자를 뜯어봤는데 선물은 다름 아닌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고 형님은 시큰둥했죠. 어머나, 지갑이네. 감사해요, 어머니. 저 지갑 있는데요. 아, 니 거 보니까 좀 낡았더만. 이번 기회에 이걸로 바꿔. 명품 아니야. 이거 비싼 거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형님은 별로 선물이 안 기쁜 듯 궁시렁 거리시더라고요. 반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나도 며느리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제 지갑은 형님 것과는 디자인이 조금 달랐어요. 어머님이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넌 어떠니?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그래, 너랑 잘 어울린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원래 쓰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카드들을 싹 꺼내서 바꿔 넣었죠. 어머님 잘 쓸게요.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그래, 뭐 어울린다. 하더니 어머님은 형님에게 다시 너는 별로니? 마음에 안 들면 바꿀래? 영수증도 있다. 하면서 쩔쩔 매시는 겁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뚱한 얼굴로 아니요, 그냥 쓸게요. 잘 쓰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밥만 마저 먹더라고요. 문득 보니까 제 종이 가방 안에는 영수증이 없긴 했는데 쓸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과 저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셨지만 그래도 나도 며느리라고 챙겨주시는구나 싶긴 했어요. 결혼할 때도 딱히 어머님에게 받은 게 없다 보니 그 선물이 어머님에게 받은 첫 선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더니 저희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지갑 샀어? 아, 이거 어머님이 사주셨어. 형님이랑 나랑 하나씩. 이거 명품 브랜드잖아. 너네 어머님이 큰 마음 먹으셨네. 그치. 나름 며느리들 생각해서 디자인도 다르게 사셨더라고. 각자 어울리는 걸로 샀대. 근데 나는 형님 것보다 내게 더 이쁘더라고. 나한테 더 이쁜 걸 주신 것 같아. 어머나, 좋겠네. 니네 시어머니가 센스가 있다, 야. 그치. 그렇게 저는 기분 좋게 그 지갑을 잘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엄마가 집으로 자연송이 버섯 세트가 들어왔다며